안녕하세요. 언니 이솔. 동생 이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요새 상하이 여행 진짜 많이 가잖아. 상하이를 저희가 또 최근에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상하이가 지금 무비자 기간이어서 굉장히 또 핫한 여행지 중에 하나인데 제가 갔다 왔기 때문에 느꼈던 거 그리고 좀 가기 전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들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도 상해를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엔 저희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사실 같이 가지는 못했어요. 환희가 이제 친구들이랑 다녀와가지고 제가 또 가기 전에 좀 궁금했던 점을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사실 이 상하이라는 자체가 이제 주변에 여행을 진짜 막 많이 다닌 친구들이 있는데 거의 난이도 상위급의 여행지라고 하더라고. 저도 이제 긴장을 많이 하고 갔지만 난이도가 진짜 어렵긴 했었거든요. 아 진짜? 어떤 것 때문에? 일단 언어 소통의 장벽이 너무 느껴지고 또 이제 이게 영어가 잘 안 되는 맞아. 그런 부분들도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언어를 보고 유추를 할 수가 없어서 네,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이거일 것이다라는 게 유추가 아예 안 돼서 한국인을 위한 메뉴판이나 이런 게 별도로 없으면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럼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데는 그럼 메뉴판이 있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 근데 이제 엄청 잘 돼 있진 않은가 보네. 잘 돼 있진 않고 일본사는 이런 게 엄청 잘 돼 있잖아. 일본은 막 따로 번역해서 한국어로도 다 써 있고 한데 그 정도는 아니고 또 이제 번역된 한국어 투도 막 받침이 아니라든지 그냥 약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잘 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요 정도. 그런데다 영어까지도 좀 힘들다. 요거 이제 참고해서 디폴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로 사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공항을 어디로 가실지. 상하이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 공항이 두 군데가 있거든요. 홍차오 공항과 푸동 공항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둘 중에 어디 도착으로 가야 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나 근데 비행기표 볼 때 푸동 공항은 봤는데 홍차는 아예 처음 들어보긴 한다. 약간 이제 푸동 공항이 사실 우리로 치면 인천 공항 같은 느낌이고 홍차오 공항이 이제 김포 공항 같은 느낌이어서 조금 더 작은 공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김포에서 출발을 해서 김포에서는 홍차오로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홍차오로 갔는데 그게 너무 잘한 선택이었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상하이 자체는 이제 땅덩어리 엄청 크니까 당연히 어디 가든 이동 시간이 꽤 걸리긴 해요. 근데 상하이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빈티지 쇼핑이 아마 있으실 건데 가장 큰 빈티지 쇼핑샵이 쯔얼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 쯔얼이 홍차오 옆에도 하나 있고 그리고 푸동 옆에도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더 큰 곳이 홍차오 옆에 있는 빈티지 샵이어서 쇼핑하러 간 거네 거기. 네, 저희는 그러면은 우리가 홍차오로 도착을 하니까 쯔얼을 먼저 들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을 좀 넘어가자 이렇게 좀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김포공항이 사실 인천공항보다 수속이 더 빠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상하이도 이 홍차오 공항이 훨씬 더 이런 기간이 더 빠르고 좀 수월해서 출입국 심사도 좀 빠르게 뚫을 수가 있다. 그리고 중심부로 가는 시간은 어떤지 그것도 난 좀 궁금한 거지. 기본적으로 홍차오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라고 하면 그 이제 동방명주 뭐 이쪽 많이 들어봤다. 이쪽까지 가는 한 그 정도의 중심부까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걸렸거든요. 공항이랑 시내까지 가까울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왜 제주도 가면은 어디 방향으로 갈지 보통 정해서 가는 것처럼 이것도 뭔가 방향을 좀 정해놓고 공항을 고르면 좀 더 낫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게 빈티지 샵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상하이 쇼핑하면은 이제 빈티지 샵을 빼둘 수가 없는 게 그 쯔얼이라는 빈티지 샵이 엄청 크고 엄청 종류가 많고 정말 구하기 힘든 제품들을 다 모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곳이어서 한 번쯤 구매를 굳이 안 하시더라도 구경하시기가 너무 좋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나는 그거를 코스를 한 2시간 코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실제로 가니까 너무 넓고 너무 이제 방대한 거예요. 모든 브랜드의 뭐 선글라스부터 지갑, 신발, 옷, 가방 그냥 모든 것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2시간 택도 없어. 그래서 꿀팁을 살짝 드리면 이제 쯔얼을 방문하시기 전에 쯔얼에 이제 앱을 까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앱을 먼저 까신 다음에 원하시는 상품들을 미리 보시고 가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쇼핑이 가능하실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고르기보다는 먼저 위시를 좀 담아서 그것만 딱딱딱 보고 오는. 맞아. 왜냐면 이제 직원한테 이렇게 보여주면 뭐 위치도 알려주고 실물도 이제 보여주고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쯔얼이라는 어플을 깔고 인증번호를 받아서 이제 회원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번호로 되어 있잖아. 근데 거기 가면 이제 로밍을 한 상태인데 인증번호가 계속 안 오는 거야. 근데 이게 나뿐만 아니라 같이 간 친구들이 다 안 와가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로그인을 해야 가격을 볼 수 있고 컨디션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참 동안
네이버에서 그걸 찾았거든요.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하는지. 근데 결국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한 블로그에서 이 인증번호가 절대 안 나왔다. 그래서 직원한테 이 상황을 보여줬더니 자기들이 우리 걸 뭐 검색을 해서 그 인증번호 알려주더래.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인증번호가 중국 번호가 따로 없잖아. 우리나라 번호로 플러스 82 해서 이렇게 오는 거여서 이게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잘 안 있는 되는구나 뭔가.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거기서 저희는 40분 가까이 날렸거든요. 방법을 못 찾아서. 아 진짜? 왜 관련 블로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꿀팁인데요. 네. 너무 안 된다 하고 빨리 직원한테 가서 이렇게 빨리 보여주기. 택에 이제 가격이 써 있는 게 아니라 바코드만 있거든요. 바코드를 딱 찍으면? 인식을 해야 가격이 나와. 그리고 가격이랑 컨디션 세부 사진이 나오는 형태여서 로그인을 꼭 해야 되는데 그거를 직원들한테 바로 가서 그냥 보여주시면 바로 해결을 또 해줍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이제 소요 시간 좀 걸리니까 원하는 걸 좀 효율적으로 정해놓고 가시면 편하다. 그리고 가격대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사실 제가 좀 원격 쇼핑을 하려고 했거든요. 제가 중간중간 또 카톡을 하면서 뭐 건질만한 게 있으면 좀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좋은 건 진짜 빨리 나가더라고요. 맞아. 이게 실시간으로 네. 온라인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또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마음에 든다 하면 빠르게 좀 킵을 하는 것도 맞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뭐 정품 이런 것들도 의심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정가품이 의심스럽다라고 하신다면 쯔얼은 사실 상하이 내에서도 가장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빈티지 샵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또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본인들이 또 가지고 있는 자체 보증서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제품 보증서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또 대부분이어서 이런 것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어디를 막 이동을 하잖아. 그때 보통 이제 이동 수단은 뭘 타고 가야 되는지. 너무 질문 잘하네. 아니 네, 제가 지금 여행자의 입장이거든요, 네. 여러분. 아니, 전체 무조건 거기 택시거든요. 택시 물가가 되게 싸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 동남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훨씬 싼. 전체적인 물가 아니면 택시 물가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먹을 것도 싸고 커피도 싸고 택시도 싸거든요. 아니, 저는 예전에 상해 여행에 대한 그런 영상을 봤었는데 물가가 좀 비싸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진짜? 실제로 여행 갔다 온 친구도 물가가 막 싸지 않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싼다고? 왜냐면 또 최근에 다녀온 친구들이랑 얘기했을 때는 진짜 밥을 배 터지게 먹어도 얼마밖에 안 나와 이런 진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물가 측면에서 서울보다 훨씬 싸다고 체감을 했거든요. 택시비도 가까운 데는 뭐 3,000원, 5,000원에 갈 수 있고 조금 멀어도 아무리 만 원? 비싸도 만 원대? 뭐 2만 원 안짝으로 좀 갔다 왔다 했던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게 말을 잘했다고 한 게 뭐냐면 택시가 진짜 좀 급이 완전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셔서 택시를 부르는 방법이 알리페이를 설치를 하셔서 꼭 가야 되거든요. 그 알리페이라는 앱 안에 디디택시라는 탭을 들어가서 택시를 잡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택시 무조건 그렇게? 어. 뭐 해외 나간 우버 택시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기본이 그냥 디디택시. 근데 그 디디택시를 잡을 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등급을. 일반 택시를 잡을지 뭐 프리미엄을 잡을지 지금 가장 빨리 잡히는 걸 잡을지 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프리미엄 잡으세요. 무조건. 금액은?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 한 뭐 밴 같은 걸 부른다 하면 한 7, 8천 원 뭐 차이 났던 것 같고 좀 그냥 프리미엄으로 살짝 업그레이드 한다 한 3, 4천 원 정도?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 블루? 그런 느낌. 근데 무조건 블루 이상은 잡아요. 프리미엄. 이게 저희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오는 배를 잡았거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냄새가. 차의 냄새가? 차 안에 담배 냄새 같은 게 완전 찌들어서 배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택시들은 거의 다 그런 가죽의 기본 시트 냄새가 그런 담배 냄새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차들은 훨씬 가죽 상태도 청결하고 더 업그레이드로 해서 밴 같은 걸 부르면 앞에 막 물도 나져 있고 아주 새 차 같은 느낌. 약간 그냥 블루와 이 정도 차이가 아니라 차가 약간 모범 택시나 약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네 완전히. 차종 자체가 좀 달라지면서 냄새도 달라져요. 그래서 저희 또 멋모르고 몇 번 일반 택시를 불렀다가 거의 막 창문 막 바로 열고 막 진짜 숨을 막 어쩔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또 네이버에 찾아봤더니 사람들 다 프리미엄은 불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고 업그레이드 했더니 너무 쾌적한 거예요, 삶이. 그래서 이제 잠깐 이동하는 건 괜찮은데 특히나 이제 공항처럼 멀리 가셔야 될 때 40분, 50분 가셔야 될 때는 진짜 좋은 택시. 네, 마지막 날이니까 네, 그렇게 부르시는 추천을 드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하셔야 될 게 아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알리페이예요. 알리페이 안에 미리 카드를 이제 연동을 시켜놓고 가시면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알리페이, 위챗페이, 뭐 카카오페이 이렇게
이렇게 많이 이제 결제를 하실 수가 있는데 알리페이, 위챗페이가 거기 현지에서 이제 모두 다 쓸 수 있는 그런 페이 종류고 그 중에서 알리페이가 안 되는 데가 사실 없어가지고 저는 위챗페이는 따로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알리페이가 국내에서 좀 미리 연동해서 가면 더 수월하실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서 하면 뭔가 또 잘 안 되는. 앱도 막 설치도 내 거 LG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되게 오래 걸리고 미리 그냥 하고 가면 진짜 속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라도 미리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물건을 구매하실 때 200위안이 넘어가시면 또 수수료가 붙거든요. 근데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시면 수수료가 안 나와요. 200위안 이상 결제하시면 카카오페이로 결제하셨을 때는 수수료가 안 나와서 약간 내가 이제 밥을 좀 거하게 먹었다. 아니면 친구들이랑 좀 커피를 많이 샀다. 해서 200위안이 이제 한화 거의 4만 원 돈 하니까 그 돈이 넘어가시면 카카오페이로 결제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와, 대단하다, 카카오. 중국에서도 사용이 그러니까. 되다니. 그래서 제가 좀 후회되는 게 저도 쯔얼에서 뭘 샀는데 그거를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알리페이로 결제를 했거든요. 나중에 내역 보니까 수수료가 거의 10만 원 정도 나갔더라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깝다. 너무 알았으면은. 그냥 카카오페이를 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 4만 원 이상은 무조건 카카오페이 쓰시는 걸로. 네, 이거 꼭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하이를 가셨으면 이제 디즈니랜드 가실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무조건 가야지. 무조건 가셔야죠. 그래서 저희가 운이 너무 좋게도 그날 비가 진짜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좋게 보면 진짜 우리 오늘 디즈니랜드 가야 되는데 이럴 수 있지만 너무 럭키했던 게 사람이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놀이기구를 막 2시간짜리 웨이팅을 거의 막 15분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프리패스처럼 빨리 들어가는 그런 입장권이 있는데 안 샀어. 그냥 입장권만 샀어. 근데 그냥 거기 대표 놀이기구를 다 타고도 시간이 남아서 이것도 타볼까? 저것도 타볼까? 다 타고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보통 디즈니랜드를 하루 일정으로 잡고 가시잖아요. 맞아. 아침 일찍부터 막 오픈런에서 가잖아. 근데 이걸 생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디즈니랜드 도착한 시간이 거의 3시 넘어서였거든요. 진짜 늦게 갔다. 네, 아침 늦잠을 자버리는 통에 9시 보통 이제 밤에 디즈니 성에 이렇게 퍼레이드를 막 하는데 그걸 꼭 봐야 되거든요. 불꽃 축제처럼 맞아. 그걸 15분 동안 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게 저는 도쿄 디즈니랜드를 갔었어요, 친구랑. 근데 그때 제가 좀 이른 시간에 갔어요. 10시, 11시 이쯤이었던 것 같아. 근데 다 타고도 퍼레이드까지 시간이 너무 남은 거예요. 맞아. 너무 지치는 거지. 나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뭐 어디 사람 진짜 많아서 어디 앉을 데도 없고. 맞아. 다리가 너무 아픈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 기다리다가 결론은 안 보고 왔어. 진짜? 아까워. 진짜 근데 기다리는 게 뭐 30분, 40분은 괜찮았는데 몇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되나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맞아. 근데 블로그를 또 봤더니 아침 오픈런 하신 분들께서 불꽃놀이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드셔가지고 이제 포기하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배분 좀 잘해야 될 것 같은 게 어린 친구들이면 괜찮거든요. 내가 이제 30선이 넘었다라고 하시면 딱 뭐 6시간 정도 잡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체류 그러니까. 시간을. 맞아. 그 이상 되면은 저희도 우리 더 있었으면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집 갔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3시에 도착해서 그날 9시 불꽃놀이를 볼 수 있었지. 만약에 저희가 오픈런해서 8시 반에 도착해서 있었다면은 저희 그냥 집에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꽃놀이를 꼭 볼 건지 아니면 그날 이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거리에 꾸며진 것들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즐길 건지 이거를 생각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류 시간을 조금 계산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다. 왜냐면 놀이기구가 한 2-3개 정도 타면 다 재밌는 게 끝나더라고요. 2-3개 타면 딱 재밌어요. 그래서 네, 그러면 되니까 괜찮으실 것 같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전 또 궁금한 게 또 있는데 우리가 대만을 같이 갔다 왔잖아. 근데 중국도 사실 웬만하게 좀 향신료가 강한 그런 나라인데 어땠는지.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 향신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동파육이고 양꼬치, 허거 이렇게만 딱 먹었거든요. 대표 음식을. 근데 허거는 좀 힘들더라고요. 허거는 특유의 뭔가 고기향? 특유의 고기향도 있고 소스에서 나는 진짜 찐 마라가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익숙했던 그 마라랑 조금 달라가지고 저는 이제 약간 호불호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원래 허거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거기가 거의 첫 경험이었는데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느낌? 근데 거기 이제 현장에 있던 모든 친구들도 다
먹었으니까 됐다. 다음에 또 와서 먹어야지 이런 건 아니고 만약에 평소에 이제 허거류를 좋아하시면 잘 드실 것 같은데 저는 원래도 허거류를 막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가지고 차라리 샤브샤브 파여서 조금 이제 아쉬웠다. 저희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헌지오 이치엔이라고 양꼬치집이 있거든요. 제가 사실 한국에서도 양꼬치를 먹어봤는데 그렇게 또 제 입맛은 아니었어요. 아니, 진짜 너무 웃긴 게 평소에 양꼬치를 아예 안 드세요. 안 이분은. 먹어요. 양고기 싫어해요. 그렇게 우리가 너 진짜 양꼬치 제대로 된 데서 안 먹어봐서 그런다. 진짜 냄새 나는 거 먹어서 그런다. 아니, 진짜 맛집에 가면 괜찮다 해도 절대 안 한 먹어. 번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양꼬치를 몇십 개를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어이가 없는 거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양꼬치가 그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꼬치를 거의 뭐 한 통 막 가득 채울 정도 먹었어요. 진짜. 근데 그 헌지오 이치에는 웨이팅이 엄청 심한데 웨이팅을 걸어놓기만 하면 웬만하면 이제 받아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 1시, 2시까지 거의 먹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저녁 7시쯤에 웨이팅을 했더니 1시쯤 들어갔거든요. 진짜? 12시 반 이쯤 들어갔나? 웨이팅 그냥 4-5시간 한 거야? 한 300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근데 어플로 미리 할 수가 너무 있어가지고 심하다. 밖에서 노시면서 저희도 디즈니랜드에서 그냥 미리 했거든요. 디즈니랜드에서 미리 하고 그래 이따 밤 12시 1시쯤에 먹으러 가자 이런 마인드로 했어가지고 이렇게 한참 전에 해놓으시고 그냥 놀다가 가시면 돼요. 회전율이 그렇게 막 또 빠르진 않더라고 저녁 시간 되니까. 그 양꼬치가 일일이 꺼야 되잖아. 하나씩 맞아, 이렇게 맞아. 넣어가지고. 맞아, 또 좀 막 걸려. 빨리 꼬면 또 타고 이러니까 맞아. 시간이 좀 걸려. 맞아. 그리고 거기서 양꼬치뿐만 아니라 그거 꼭 먹으세요. 옥수수 구운 거를 팔거든요. 달달하게. 그 진짜 맛있어가지고 네. 양꼬치랑 옥수수 구운 거 같이 옥수수 구운 드시면 거 메모. 네, 좋을 것 같고 거기는 꼭 웨이팅 미리미리 하시랑 한 3-4시간은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잡고 맛있지 않다. 그 정도 잡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랜드마더라고 동파육집이 있거든요. 동파육 엄청 유명한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거기도. 진짜? 나 제대로 송파육 안 먹어봤어. 진짜 맛있었어요. 근데 한 접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2접시 때 딱 시켰는데 바로 갑자기 물리지. 살짝 기름지고 약간 그 느글느글한 그게 살짝 있어. 약간 모자란데 먹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인당 하나씩 먹는 거야? 아니 한 접시를 나눠 셋이서 먹는 거야? 나눠 먹으려고 시켰는데 그게 뭐 양이 많아? 아니 인당 한 2-3점밖에 못 먹거든. 그 양으로. 근데 끝나버렸어.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부족한 거야. 그걸 먹고. 그래서 더 먹자. 우리 이거 맛있지 이거 더 먹자 해서 딱 시켰는데 그 텀이 있지. 잠깐 쉬는 텀. 너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질려버렸어. 갑자기 막 너무 느끼한 거예요. 그래서 못 먹겠다. 그래서 아쉬울 때 그만두는 게. 거기서 동파육만 먹었어? 동파육이랑 고기 탕수육 같은 거랑 마파두부를 먹었는데 동파육만 맛있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면 동파육만 맛있었어요. 나머지는 잘 그냥 모르겠어. 그랬어? 그래서 나머지는 평범했어? 아니면 맛이 이상했어? 평범했고 우리나라 마파두부가 더 맛있었어. 오히려. 그래서 약간 심심한 느낌? 이렇게 슴슴해 하면서 먹었어.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 오히려 좀 호불호는 없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좌정원이라고 그 허거집이거든요. 거기가 사실 웨이팅도 있는 엄청 인기 있는 허거집이에요. 근데 저희는 호는 아니었다. 근데 그게 이제 현지인 맛집이야? 아니면 여행객? 여행객, 우리나라 맛집? 사람들한테. 진짜? 그래서 갔을 때 진짜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좌정원 거기서. 허거가 원래 그런 맛인가? 경험을 하신 분들은 또 맞으실 수도 있어요, 입맛에. 맞아. 주변 친구들은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좌정원 거기 자체가. 그리고 또 후기를 보셔도 사람들 다 맛있게 드시거든요. 그래서 원래 호거 좋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원래 호거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면 그냥 그렇게 드실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그런 관광지 스팟이 있어요. 동방명주 앞에서 사진 찍고. 너 거기 사진 찍었어? 동방명주는 동방명주만 찍었다. 사실 그게 독사진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 옆에 거의 이 정도 이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사람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실 뭐 독사진 찍는다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거기 유명한 뭐 우캉맨션이라든지 와이탄이라든지 이런 데들 사실 인스타에서 보면 너무 예쁜 사진들 있지만 실제로는 아예 그냥 이 간격이거든요. 이 간격인데 잠깐 멀어졌을 때 찍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생사를 찍기엔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근데도 실제로 보면 너무 예쁘긴 하다. 근데 저는 가장 좋았던 데는 와이탄이라고 해서 밤에 이제 그 야경 노란색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켜지는데 거기가 진짜 예쁘거든요. 야경 때문에 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 야경이 진짜 예뻐. 그래서 저희도 비행기에서 상하이에서 6년 거주하신 아저씨랑 스몰 토크를 했는데 그분 한국인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대화해봤더니 진짜 야경은
따라올 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진짜 그 이상이었던. 오. 그리고 저희가 또 갔을 때 비가 왔거든요. 근데 바닥이 이제 반사가 되면서 엄청 예쁘더라고요. 혹시 만약에 여행 때 비가 왔다라고 하셔도 굳이 속상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진짜 야경 예쁘겠다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하메이라고 명품 막 미니어처 화장품들 막 이렇게 파는 곳 있지. 먼저 봤지. 거기를 저희가 엄청 기대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살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저희도 나름 이제 막 뷰티 제품에 관심도 많고 하는 친구들인데 생각보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그렇게 사실 크지 않고 미니어처 사이즈가 진짜 너무 미니 사이즈여가지고 좀 샘플 같은 느낌? 그래서 사실 거기 시간 지나면 사람도 엄청 많고 만약에 일정이 너무 빡빡하면 그렇게까지 막 1순위로 꼭 들릴 곳은 아닐 수도 있겠다. 물론 취향은 있겠지만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갈 필요는 없다라고 좀 소신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아니 원래 얘가 여행을 갔다 오면은 항상 제 간식을 사오거든요. 막 초콜릿이나 뭐 이런 단 거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얘가 여행을 가면 항상 기대를 해요. 저도 모르게. 약간 암묵적인 그런 건데 이번에 빈손으로 오신 거예요. 저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했고 말 안 했잖아 그런 거. 너무 속상했어요 진짜. 진짜? 네, 중국에서 요즘 뜨는 간식들 진짜 너무 많잖아요. 막 수건 케이크도 있고 진짜 많거든요. 네, 일러봤습니다. 그럼 저 마지막 하나만 더 자랑해도 돼요? 뭐요? 제가 사실 여행을 갔다 오면은 저도 쇼핑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엔 진짜 역대급으로 쇼핑을 별로 안 했어요. 사실. 근데 진짜 간식 왜 안 사왔냐고요. 근데 살 데가 없었어. 진짜로. 뭐 살 데가 없어. 편의점 이런 데 팔겠지 다. 진짜로. 블렌번이라고 거기가 이제 상하이에만 있는 이런 찻집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봐봐요. 손잡이에 이렇게 토끼 모양 있고. 진짜 웃긴 게 이거를 진짜 이만한 박스에 포장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입어지고 왔더라고요. 예쁘지 않아요? 그만 좀 강요해. 알았으니까. 이게 거기서 그때 15만 원 정도? 컵은 2개예요. 컵 2개, 받침 2개, 이거 하나.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디자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가실 때 블렌버니 거기 한번 들리셔가지고 예쁜 이제 찻잔이랑 이런 팁팝 많이 팔거든요. 구경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희 상하이 여행 후기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 체크리스트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행은 또 너무 취향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제가 좀 별로였다고 하는 곳들이 또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 또 만족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그냥 참고차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돈을 별로 안 썼다고 한 게 그런 식비나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다고 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환전 하긴 했어? 했어. 2박 3일로 30만 원 인당 잡았거든요. 근데 충분했어요. 왜냐면 양꼬치 배 터지게 먹었는데 셋이서 5만 원대 나왔어. 진짜 싸다. 진짜 싸지. 그래서 생각보다 물가 진짜 괜찮고 특히나 거기 가서 헤이티 버블티 같은 거 그거 꼭 드셔야 되는데 공차보다 맛있거든요. 근데 3잔 시키면 10,000원 정도 나와요. 진짜 괜찮아. 그래서 이렇다고 하니까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비행 시간도 되게 짧아서 맞아. 뭐 금토일 이렇게 뭐 짧게 다녀오기도 너무 좋은 여행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요새 또 무비자 기간이 또 올해 하반기까지 열려 있으니까 한번 좀 시간 내시는 분들 상하이 여행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한 번 더 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다음 달에 가? 다음 달에 갈까? 그럼 여러분 저희는 이쯤에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다음에 저희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